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1,5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4월부터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상실해 더 이상 사실상의 정부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보험 수혜 자격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들이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월부터 아이오와, 오하이오,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오클라호마주 등의 지역부터 시작해 5월에는 메릴랜드주, 그리고 6월부터는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7월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이 메디케이드 자격 미달자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그대로 수혜를 받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가운데 자격이 없어진 1,500만 명이 4월부터 주별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부는 가입자들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해 이용 자격 변화 등을 확인하는 재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자격이 안 되면 오바마 케어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추가 감산 발표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인근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최근 갤런당 4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줄이고 이라크도 하루 21만 1,000배럴 감산을 발표했으며 쿠웨이트는 12만 8천 배럴, 알제리 4만 8천 배럴, 오만 4만 배럴 등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페크가 이미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후 나온 이번 주 추가 감산은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감산량을 모두 합치면 7개월 동안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유국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했던 국제 유가는 여름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달러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높은 유가를 지속하기 위한 가격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페크 일원인 알제리 석유 장관은 국제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페크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증산을 요구해온 미국에 대해 사우디는 오히려 감산을 주도하며 그동안의 관계에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부 최우선 목표인 물가 관리에 이런 유가 인상은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결선 투표가 4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CEO 출신인 폴 발라스와 쿠카운티 커미셔너 브랜든 존슨 후보가 최종 대결을 펼칩니다. 폴 발라스 후보는 시카고시의 공공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공약을 외치면서 경찰력 강화 등으로 불안한 치안을 해결하려 합니다. 전 주 총무처 장관, 상원의원, 시의원 등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존슨 후보는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며 빈발하고 있는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 200명의 경찰을 추가 배치한다는 공약을 새로 추가하면서 이와 아울러 주민들의 주거시설과 교육,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 발라스 후보는 은퇴한 경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력 증강은 100명 단위가 아닌 1,000명 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카고 전철 내부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CTA의 보안 인력을 보충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카고 및 서버브 일부 지역의 교육위원 선거도 열리면서 민주 및 공화 양당의 치열한 캠페인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뉴욕 법원에 출두합니다. 법원에서는 오후 2시경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죄를 부인하면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3일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타워에서 머물다 4일 오후 법원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외신들은 이후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선거 조작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발언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측이 2024년 대선까지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면서 공화당 지지자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 역시 반등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주 지사는 ABC 뉴스에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점점 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상황에서 그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른 분열이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소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 5명은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소돼선 안 된다가 32%, 모르겠다는 응답이 23%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88%가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65%는 기소돼선 안 된다고 답해 정치 성향에 따른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47%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반면 32%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79% 정도가 정치 수사라고 답변했습니다. 무당층의 48%도 이런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64%가 정치 수사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욕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후 이틀간 미 전국 5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국 중서부와 남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최소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를 비롯해 알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등 11개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사망자는 최소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도 지난 31일 토네이도가 북부 락포드 인근 벨비디어 지역을 스쳐가며 동네 명물인 아폴로 극장의 지붕 일부와 극장 간판 등이 떨어지면서 주말 공연을 구경하던 관람객들 중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관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디애나 매커미 크리크 주립공원 캠핑장에서도 커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테네시 멤피스에서도 2명의 아동과 1명의 어른이 사망했고 맥내리 카운티에서도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돼 총 1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미시시피, 엘라바마 등에서도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감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의 즉각적인 구호와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피해 집계 사이트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2일 오후까지 펜실베니아 9만 2천 가구, 오하이오 5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31만여 가구가 정전 상태를 겪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벌금을 거두기 위한 고육책으로 디스카운트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벌금을 통보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벌금 총액에 대해 한 번만 할인을 해줍니다. 일리노이 톨웨이 측은 이 기간 동안 밀린 통행료 고지서와 관련해 6개월간 더 이상 $50의 벌금 통보 없이 고지서를 홀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부된 고지서는 약 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고지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정식 항의하거나 소득 규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패스 소지자들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톨웨이 측은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밀가루와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발생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CDC는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총 11개 주에서 12명의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발생 시기는 2022년 12월 6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최소 3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DC 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 버지니아, 테네시주에서 발병이 보고됐고 일리노이주는 1명 이상이 병에 걸린 유일한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질병과 관련된 특정 상표의 밀가루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 중이며 현재 특정 브랜드는 지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CDC 측은 밀가루 생반죽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될 수 있지만 반죽을 굽거나 익힐 경우 살모넬라균은 없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나 열 그리고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박테리아를 삼킨 후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일에서 7일 후에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시카고 한인동 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